38세 여선생과 58세 남선생. 아무도 몰랐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 선생님, 저도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이미 어른이에요. 맨날 저를 보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윤 선생은 그렇게 보호받고 동화 같은 사랑을 하세요. 싫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저는 선생님의 보호 안 받아도 돼요. 무언가를 제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선생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의 숨이 미묘하게 흐트러졌다. 윤 선생, 한 선생님.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윤 선생, 한 번만 물을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했다. 지금 선생님을 놓치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도 그럴 거고요. 반드시. 우리 둘 다. 그녀의 사랑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까요? 그녀는 한 선생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지우는 이미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았지만 그의 책상 서랍 안에는 사직서가 접힌 채 들어 있었다. 제출 날짜만 비워둔 종이었다. 역사교사. 29에 시작해 30에 가까이 교단에 섰다. 교감 제안도 2번, 교장 승진 제안도 1번. 모두 거절했다. 그는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긴 재산과 본가에서 물려받은 유산. 교직은 생계가 아니라 취미였다. 그 취미도 이제는 시들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학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요즘도 술을 마셨다. 적당히가 아니라 꽤 마셨다.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에 나왔다. 팔굽혀펴기 100개, 턱걸이 30개, 조깅 5km. 58배 몸이 아니라 40대 초반의 선수 같은 몸이었다. 학생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역사 선생님 진짜 무섭게 멋있다. 여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는 말없이 회자됐다. 하지만 그는 어느 누구와도 깊게 얽히지 않았다.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좋아하고 잘 알았다. 다만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의 수없는 관계에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그의 삶의 원칙은 단순했다. 어디에든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젊은 여선생 윤서아는 그와 정반대였다. 마구 주변에 일이 터지고 쌓였다. 38배 미혼. 같은 학교 영어 교사로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생활지도에는 약했다. 이 학교에는 정근 온 지 3개월이고 모든 게 어색했다. 특히 그녀의 담임반은 유난히 사건이 잦았다. 학부모 민원, 수행평가 시비, 학생 간 다툼. 그때마다 교무실이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항상 결국엔 조용해졌다. 어느 날 학부모의 상담 자리였다. 격앙된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우리 애가 왜 가해자가 됩니까? 윤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사실관계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지훈이었다. 그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논점을 옮겼고 학부모의 화를 서서히 식혔다. 10분 후 상황은 정리됐다. 상담이 끝난 뒤 윤서아는 그를 붙잡았다. 선생님 또 도와주셨네요. 매번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뭐가 됐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피해를 봐선 안 되죠. 누가 도와줬든 상관 있나요? 정의롭게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담담히 말하는 그의 말에는 생색도, 친절도,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그녀를 오래 붙잡았다. 이후로도 억울하게 몰려 학부모 단체 항해 매일 사건이 있었고 그 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순간 철회됐다. 그 해결의 중심에 한지훈이 있었다는 걸 윤서아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였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면 항상 같은 표정이었다. 윤 선생은 잘못이 없고 교직에 오래 남을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했고 윤서아는 그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래 남을 사람. 그는 이미 떠날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다. 회식 날이었다. 교사 송년 회식. 술이 몇 순배 돌고 자리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였다. 윤서아가 잔을 들다 실수로 술을 쏟았다. 차가운 맥주가 마침 옆에 있던 한지훈의 셔츠와 허벅지를 적셨다. 어머나 죄송해요. 당황한 그녀는 급히 휴지를 들고 다가갔다. 젖은 셔츠 위로 손이 닿았다. 손에 닿는 쇳덩어리 같은 느낌으로 서아는 엄청나게 놀랐다. 그의 가슴이 너무나도 단단했다. 놀랄 만큼. 셔츠가 몸에 밀착되며 그의 가슴선과 어깨선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다정스러웠고 이상하게 여유로웠다. 2차 자리에서는 모두들 조금 더 취기가 오르기 마련이다. 윤서아도 취했는지 아니면 일부러인지 그의 쪽으로 기울었다. 순간 그의 팔이 그녀를 받쳤다. 두터운 팔, 단단한 가슴, 그의 숨이 가까웠고 냄새가 근사했다. 가까이에 있는 그의 체온이 명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이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꾸 그의 팔의 감촉을 떠올렸다. 58. 그 숫자가 갑자기 의미를 잃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조금 달라졌다. 점심시간에 일부러 그가 자주 가 있는 역사자료실을 찾았다. 선생님, 저 차 한 잔 주실래요? 그가 고개를 들고 재미있다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영어 교사가 역사에 관심이 생겼습니까? 그냥, 선생님 뵈러 왔죠. 그냥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는 웃었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젊은 여선생이 호감을 가지고 다가서는데도 무덤덤한 것 같았다. 자신의 나이 때문인가? 아님 선생님이라는 의식 때문인가? 그녀는 그 점이 더 궁금해졌다. 아무리 나이 차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남자는 절대 여자의 접근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살면서 배웠다. 그녀는 한지훈 선생에게서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느꼈다. 그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더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다.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관심이 갔고 자신에게 유독 많은 도움을 주었고 모든 일을 무난하게 치르도록 길을 찾아주었던 사람이었다. 짧은 3개월이지만 그녀는 그가 너무 고맙고 든든한 언덕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떠날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녀의 유일한 언덕인 그를 붙잡고 싶었다. 한지훈은 윤서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보통 직장 내에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대개 두 가지다. 존경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런데 그녀의 시선에는 둘 다 아닌 것이 섞여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눈빛. 하지만 그는 그 눈빛을 모른 척했다. 언제든 떠나려는 마음이었고 그게 불과 몇 개월 내에 결정될 일이다. 정근 온 지 얼마 안 된 여선생이었고 서툴기에 챙겨줬지만 지금은 괜한 파문을 만들 때가 아니었다. 체육관에서였다.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윤서아 선생이었다. 윤 선생,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약간 숨이 차 있었다. 저 요즘 잠이 안 와서요. 운동이나 해볼까 하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몸을 푸는 동작이 어색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철봉에 매달렸고 턱걸이를 계속했다. 어깨 근육이 움직이고 등 근육이 수축했다가 풀렸다. 그녀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다. 그는 일부러 그녀 쪽을 보지 않았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 뭐를요? 운동이요. 매일 술도 많이 드신다면서요. 그가 무슨 쓸데없는 호기심이냐는 듯 묘하게 보며 웃었다. 많이 마시려면 많이 건강해야겠죠? 다시 망가지기도 싫고요. 짧은 대답이었다. 단답형 그의 말에 그녀는 대화를 잇기가 힘들어 머쓱하게 몸만 풀었다. 다시 망가지기 싫어서. 그 말 안에는 무너진 적 있다는 전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아내 이야기라는 걸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와 절친한 선생님에게 그의 상심에 대해 너무도 자세히 들었고 서아도 그의 사연에 가슴이 아파 펑펑 울었었다. 나이 들어 늦게 만나 정말 불같이 사랑하고 결혼을 한 지 5년도 안 돼 아내는 어느 날 잠자듯 세상을 떠났고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었다. 아내를 보내고 어이없는 상실감에 저녁이면 미친 사람처럼 술과 여자를 찾았고 술에 쩔고 여자에 쩔어 10년을 그렇게 살았단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 한 번 없었던 게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그 지인도 감탄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얘기를 듣고 서아는 가슴에 무언가 돌처럼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를 보는 서아의 눈에 그날부터 항상 슬픔이 서린 것도 그때부터였다. 며칠 뒤 윤서아에게 또 일이 생겼다. 윤서아의 반 남학생 하나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다. 학부모가 들고 일어났다. 교감은 엄격한 징계를 지시했고 윤서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담임 노릇을 잘못해서. 그녀는 자책했다. 한지우는 학생을 따로 불렀다. 아이를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하는 어조로 물어보듯 말했다. 너 지금 겁나지? 학생은 겁에 잔뜩 움츠러들었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죄송합니다. 겁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도망가면 일이 더 크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된다.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건 비겁한 일이고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 네가 순수한 마음에서였다면 그렇게 된 이유와 그렇게 된 결과의 양해와 용서를 빌어야 해. 학생은 고개를 숙였다가 무언가 결심을 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여학생의 부모와 여학생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로 사과문과 자신의 어설펐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 학생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았고 징계는 정학이 아닌 교내봉사로 낮아졌다. 윤서아는 그에게 가서 물었다. 그 학생이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냥 징계 내리면 될 것을 그 아이를 애써서 설득하시고 왜 그런 일을 자처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얇게 떨렸다. 한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 녀석의 겁내는 모습과 떨림이 아기가 없었고 아직 젊은 윤 선생이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 학생 하나하나를 등한시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요. 윤 선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난.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도 매번 제게 그런 일이 닥치면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건가요?
그는 얼굴을 들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뭐,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는 그는 작고 낮게 말했다. 다만, 앞으론 빨리 윤 선생이 폭이 넓어져 다른 선생님을 도와줄 수도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앞에서만 조금씩 약해졌다. 그녀는 그에 대한 친밀감과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길에 차를 같이 타자고 했다. 비가 오던 날 교문 앞에서 그녀는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의 차가 보이자 손을 흔들었다. 윤 선생, 타세요. 그가 차창을 내리고 짧게 말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뭐가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다가서는 거요.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윤 선생, 나는 머지않아 학교를 곧 떠날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윤 선생이 나한테 이러는 건 시간 낭비고 젊음 낭비예요. 더욱이 남자로서 좋아하는 거라면 안전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녀는 웃었다. 선생님은 누굴 좋아할 때 항상 계산부터 하세요? 그렇진 않지만 살다 보니 계산만 남더군요.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전 계산 안 할래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 선생님한테 관심이 가면 그냥 선생님한테 가까이 갈 거예요. 지금처럼.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이 젊은 여선생이 참 난감하구나 생각했고 그녀의 그 말을 청춘의 치기로 흘려들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날을 그녀의 지운에 대한 대시와 도발의 첫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윤서아는 단순한 치기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게 아님을 지우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가 그에게 먼저 말했다.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왜 좋은 주말에 나랑 등산을 갑니까? 선생님이 제일 산을 잘 타신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요. 거절해야 했지만 그녀의 겁없는 대시에 지우는 흥미가 일었다. 주말 아침 일찍 보자는 지훈의 말에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산은 아직 봄 기운이 남아 있었다. 윤서아는 숨이 빨라지고 거칠어졌다. 한지우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듯 편안한 모습으로 올랐다. 정상 가까이에서 급기야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아,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자 지훈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미처 기대도 안 했던 상황에 얼굴이 붉어지며 얼른 손을 뻗어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든든하다. 부드럽다. 두 사람이 각자 느낀 감정이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끌어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서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로 손을 잡고 있음을 느꼈고 그제야 얼른 손을 놓았다. 서로 잡았던 손의 감촉이 무척 길게 남았다. 정상에 올라 그녀는 물을 마셨다. 땀에 흠뻑 젖은 그의 티셔츠가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근육질이시네요. 말을 하고 보니 자신이 그의 가슴을 훔쳐본 듯한 기분이라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윤 선생, 나 아직도 엄청 센 남자예요. 남자들 중에서도 아주 센, 몰랐어요?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그러신 분이 왜 자꾸 저를 밀어내세요? 제가 선생님 상대론 조금 모자란 여자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스스로의 육체나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깨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고, 그렇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저 선생님 때문이라면 어떻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선생님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을 거지만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 내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바람이 불고 그녀의 머릿결이 흩날렸다. 전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을 알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에겐 여자로서 난생 처음 남자에게 먼저 하는 고백이었다. 그는 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단단한 말에 놀란 것 같았다. 윤 선생은 아직 선택지가 많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윤 선생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줘야 도리일 것 같네요. 제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선생님. 그녀가 바로 대답했고 그는 그녀의 그 당돌함에 그저 미소로 답했다. 그날 이후 한지우는 운동 횟수를 늘렸다. 술도 더 마셨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었다. 그녀를 고의로 피했고 그녀에게 말한 것처럼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정도였다. 아마 지훈도 윤 선생에게 쏠리는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인 것 같았다. 그런 자신이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고 면목이 없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방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학교는 좁았다. 교무실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자꾸 마주쳤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하며 피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학교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강당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어둠 속에서 그녀가 먼저 멈췄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를 겁내세요? 그녀가 한 발짝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저 어린 여자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자인 제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왜 피하세요? 전 지금 너무 무안하고 부끄러워요. 지훈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듯 큰 숨을 내쉬었다. 윤 선생, 나는 한번 전부를 잃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시작하기 싫으세요? 저랑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시는 건가요? 그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그는 시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끝이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전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게 더 싫어요. 선생님한테는 다시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입니다.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서 차갑게 날라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잔잔하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눈이었고 흔들리지만 물러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요즘 떠나는 상상을 하면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윤서아 선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전에는 없었던 두근거림이 자꾸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할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녀의 말이 여운으로 계속 가슴에 남았다. 그녀에게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아무래도 내일은 아내에게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여름이 빨리 왔다. 윤서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역사자료실 문을 두드렸고 행사가 있으면 일부러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체육대회 날에는 그가 맡은 반의 응원석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존경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침묵이 길어졌다. 학교 축제 전날이었는데 아직도 강당 세팅이 미비했다. 학생들은 돌아갔고 남은 교사도 몇 명뿐이었다. 밤 10시가 넘자 결국 강당에는
차마 가지 못한 두 사람만 남았다. 조명이 반쯤 꺼진 무대 위 의자 정리를 하다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진짜 학교 그만두시고 떠날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에는 아직 대답 안 하셨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의자를 내려놓고 무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안 돼요? 뭘?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을 포기하고 정리할 때까지, 아니면 저에 대한 선생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날 때까지, 어떤 거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 무정하신 거예요. 그는 낮게 웃었다. 원래 뭐든 떠나면 멀리 가면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은 잘 정리되셨나요? 그렇게 말을 뱉고는 그녀는 마음이 아팠나 보다. 그녀의 두 눈에 결국 눈물이 고여 글썽였다. 그녀가 그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다. 선생님, 저도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이미 어른이에요. 맨날 저를 보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윤 선생은 그렇게 보호받고 동화 같은 사랑을 하세요. 싫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저는 선생님의 보호 안 받아도 돼요. 무언가를 제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선생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의 숨이 미묘하게 흐트러졌다. 윤 선생, 한 선생님.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윤 선생, 한 번만 물을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했다. 지금 선생님을 놓치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건 선생님도 그럴 거고요. 반드시. 우리 둘 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단단한 팔에 안긴 순간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그녀를 내려다보며 점점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서로 맞닿은 몸에서 뜨겁게 상대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가 먼저 용감하게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그녀의 입술을 살며시 가져다 대었다. 이내 두 사람은 거친 파도처럼 서로의 몸을 부딪히고 서로에게 포말처럼 일렁였다. 짧은 입맞춤이 아니었다. 오래 참은 사람들의 입맞춤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를 밀어내려 했던 모든 이유가 그 순간 무의미해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손도 멈추지 않았고 쉴 새 없이 그를 갈망했다. 강당의 어둠은 깊었고 밖은 조용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만이 그 커다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체면도 보호해줄 마음도 모두 의미를 잃었다. 그저 누구보다도 강하고 센 58배 남자와 무르익어 터질 듯 만개한 38배 농염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의외의 장소에서도 불편한 환경에서도 격정은 빠르게 타올랐다. 그녀는 단단한 그의 몸을 확인하듯 끌어안았고 그는 오래 눌러두었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순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싫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끊었다. 그 말이 그를 완전히 놓아주었다. 의자가 넘어졌고 무대 뒤편 작은 준비실 문이 닫혔다. 그 안에서 말은 거의 없었다. 대신 뜨거운 숨과 끓어오르는 두 남녀의 체온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그의 등을 긁듯 안타깝게 붙잡았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두 사람의 육체를 통해 터져나왔다. 그녀의 숨이 무너졌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직업도
학교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젊은 윤서아의 육감적인 몸이 너무도 아름다웠고 소중했다. 매끄럽고 탄력적인 30대의 윤서아를 안고 행여나 부서질까 너무도 조심스럽게 보듬었다. 58세가 무색하게 지우는 늘 그렇듯 폭발적인 파워가 가득 차 있었고 서아도 그의 그런 힘을 그 밤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세상이 뒤바뀌어 천지가 진동하고 불덩이가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녀의 하체 중심에서 용암이 끌어올라오고 그런 그녀의 화마 같은 욕정을 지훈이 한꺼번에 모두 빨아들여 그녀를 그 뜨거움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늘을 나는 듯도 하면서 달콤한 크림 속에 빠진 듯한 느낌도 느꼈다. 온몸에 쉴 새 없이 아주 짜릿하게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기분 좋은 전율이 끊임없이 아랫뱃속에서 떨듯이 올라와 자극했다. 꿈을 꾸는 것처럼 몽롱해진 기분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즐겼다. 지훈이 그녀의 뜨거운 체온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폭발하며 천지개벽처럼 그녀 속에 온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녀에게는 깊은 적막과 텅 빈 세상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끝이 없는 천국 속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눈이 떠지지 않았고 이 떨리는 쾌감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다. 준비실의 공기는 뜨거웠고 둘의 숨은 아직 고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 위에 얼굴을 얹은 채 수줍게 작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 선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네, 저도 돌이킬 생각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평화로운 시간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는 평범하지 않을 거야, 윤 선생 삶이. 평범한 거 저도 싫어요. 그녀가 예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고 선명했다. 전 선생님 인생에 잠깐 스치는 사람 안 할 거예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에게도 그녀가 절대적으로 갈망이었다는 것을. 강당 불을 끄고 나올 때 학교는 고요했다. 교문을 나서며 그는 말했다. 내일부터 우리 바쁠 거야. 윤 선생도 나도. 네, 선생님. 한지훈과 윤서아의 인생은 이 밤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 이후 학교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달라진 건 두 사람의 시선뿐이었다. 윤서아는 숨기지 않았다. 그의 차에 타는 일도, 주말에 함께 산을 오르는 일도, 늦은 밤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는 여전히 학교 안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교사들 사이에 오해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더 이상 선을 긋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밤을 보냈다.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었고 그녀가 기대면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가 일단 교직을 떠나 여행을 떠난다 했을 때 정말 꼭 떠나고 싶으세요? 그래, 마무리 여행을 하고 윤 선생한테 다시 돌아와서 즐겁게 살려고 해. 혼자 하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야. 잘 갔다 돌아올게.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독이며 말을 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누군가의 젊은 시간을 가져봤고 지금 젊고 아름다운 사람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해. 아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를 잊고 싶지 않고 또 당신을 잃고 싶지도 않아. 그러기 위해서 단단해져서 올 거야. 응원해줘.
알았어요. 그럼 모두 훌훌 털고 돌아오세요. 나 없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도 돌아와서 내가 짐이 되진 않을 거야. 헐헐 자유롭게 보내줄 거야.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혼자 놀러 가면서도 약 올리는 농담은 그만하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스러운 그녀를 안아주었다. 퇴직 후 지훈과 윤서아는 마치 영영 생이별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매일 밤 온 집을 뜨겁게 열기로 채웠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듯 서로에게만 파고들었고 암수 한 쌍인 양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한 몸처럼 사랑했다. 그녀가 잠든 얼굴을 사진처럼 기억해 두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출국 당일 공항으로 혼자 향했다.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다. 이별은 티나게 하지 말자.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 활주로에 불빛이 길게 늘어섰다. 이륙 전에 고요.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가방을 올리는 소리가 났다. 낯익은 향수 냄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윤서아였다. 단정한 셔츠에 작은 캐리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옆자리 비어 있네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저도 과감히 휴직계 냈어요. 저도 당신과 같이 정리해 보려고요. 연애를 막 시작했더니 선생님과 1분 1초도 헤어지기 싫어졌어요. 하면서 웃는 그녀의 얼굴이 참 싱그러웠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가 선생님과 제 여정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그녀가 지훈의 귀에 속삭이며 말했다. 도망가려고 해도 이젠 이미 늦었어, 윤 선생. 지훈도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비행기가 떠올랐다. 도시는 아래로 멀어졌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다만 마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